고구려 건국.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한 소년이 하늘의 뜻을 받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동명성왕 주몽. 오늘은 고구려의 시작, 그 건국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주몽은 천재의 아들과 하백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 전해집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궁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죠. 주몽은 활을 잘 쏘았는데 그 실력이 너무 뛰어나자 왕의 신하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주몽은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죠. 그 여정은 험난했지만 주몽의 천우는 이어졌습니다.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물고기와 거북들이 다리를 이루어 그를 도왔다는 전설이 전해지죠. 마침내 기원전 37년 주몽은 지금의 지반 지역에 성을 쌓고 고구려를 세웁니다. 노풀, 구련 즉 높은 기상을 지닌 나라라는 뜻이 담겨 있었죠. 한 소년의 탈출과 도전에서 시작된 나라 고구려. 그것은 이후 동북아시아를 뒤흔든 강국으로 성장하며 수백 년 동안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고구려 수도 천도와 체제 정비. 고구려의 두 번째 왕 유리왕. 그는 주몽이 세운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자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수도의 천도와 새로운 국가 체제의 정비였죠. 고구려의 첫 도읍은 졸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졸본은 협소하고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나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리왕은 고민 끝에 새로운 수도를 찾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3년 그는 국내성, 지금의 중국 지반 지역으로 천도합니다. 국내성은 평야와 강이 맞닿아 교통 농업 방어에 모두 유리했죠. 이 결정은 고구려의 발전을 위한 커다란 발판이 됩니다. 수도를 옮긴 뒤 유리왕은 곧 국가 체제를 다듬습니다. 그는 귀족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고구려를 5부로 나누어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5부 체제의 시초였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 5부는 훗날 고구려 사회와 정치의 근간이 되어 강력한 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유리왕의 천도와 체제 정비는 고구려를 작은 부족 국가에서 강대한 왕국으로 성장하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면 유리왕은 그 나라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었죠.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 4세기 말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고구려의 영토를 동아시아 최강 수준으로 넓히며 영락의 시대를 열었죠. 그 이름은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와 동시에 강력한 정복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쪽으로는 숙신과 거란을 정벌해 국경을 안정시키고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을 차지했죠. 그는 나아가 신라가 왜군에게 침략당했을 때 군사를 보내 신라를 구원하며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서쪽으로는 후연을 공격해 요동 일대를 확보하고 남쪽으로는 한강을 넘어 백제를 압박했습니다. 동북쪽으로는 만주 전역을 차지하며 그 영토는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와 요동, 연해주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영토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규모였고 광개토라는 이름 그대로 그는 땅을 크게 넓힌 왕으로 기억됩니다. 광개토대왕은 불과 22년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를 최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후에 세운 광개토대왕 능비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광개토대왕 영토를 확장하고 역사를 새긴 왕. 장수왕의 남진 정책.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아들 장수왕. 그는 무려 79년이라는 가장 긴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를 동북아시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남진 정책이었죠. 장수왕은 즉위 후 아버지가 이룬 영토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원 후 427년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평양은 한반도 중심부에 가까워 중원 세력과 직접 맞서고 남진 정책을 실행하기 좋은 거점이었죠. 이 천도는 곧 백제와의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장수왕은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475년 그는 마침내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서울을 함락시켰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고 백제는 웅진공주로 수도를 옮겨야 했죠. 이 사건은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까지 세력을 넓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고구려가 만주와 한반도 중부를 아우르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선택, 수도 천도와 남진은 후대까지 이어진 고구려 전성기의 상징이 되었죠. 장수왕 고구려의 힘을 한반도 중심으로 확장하다. 장수왕의 평양천도.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아들 장수왕. 그는 5세기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는 천도 427년이었죠. 고구려의 첫 수도 졸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국내성. 하지만 국내성은 북쪽 국경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국가의 영토 확장과 남쪽 진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생각합니다. 고구려가 더 강해지려면 남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427년 장수왕은 과감히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평양은 한반도 중부와 가까워 백제 신라 중국 남조와 교류 전복 활동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위치였죠. 또한 평양은 넓은 평야와 대동강을 끼고 있어 농업과 상업에도 유리했습니다. 이 천도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고구려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평양 천도 이후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의 세력을 한반도 중심부까지 확장했습니다. 427년의 평양 천도는 고구려가 북방의 왕국에서 동북아시아 최강국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장수왕의 평양천도 고구려 전성기의 서막. 고구려의 외교 남북조와 북위. 5세기 중국 대륙은 남북조 시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송, 제, 양, 진이 차례로 일어나고 북쪽에는 강력한 유목 출신 왕조, 북위가 있었죠. 이 혼란 속에서 고구려는 외교 전략으로 국제적 위상을 드높입니다. 사신단이 긴 행렬로 출발하는 장면. 장수왕과 그 뒤의 고구려 왕들은 북위와 사신을 교환하며 우호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고구려는 북위에 조공을 바치고 북위는 책봉을 내리며 왕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한편 남쪽의 송과도 교류하며 남과 북 양쪽 세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균형 외교를 펼쳤습니다. 중국 황제와 고구려 사신이 조우. 당시 중국은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었지만 고구려는 이 틈을 타 국제적 발언권을 키웠습니다. 북위와 우호를 맺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남조와도 외교를 이어가며 스스로를 동북아 질서의 중심에 세운 것이죠. 실제로 북위의 황제들은 고구려를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닌 동방의 강국으로 대우했습니다. 남북조와 북위와의 외교는 고구려가 단순히 전쟁만 잘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강대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분열 속에서 고구려는 동북아 국제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고구려 무력과 외교, 두 날개로 피상하다. 고구려 vs 수나라, 살수대첩. 7세기 초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 그들은 동방의 강국 고구려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쟁은 뜻밖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598년 수문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풍토병과 비바람 속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12년 수양제는 무려 113만 대군이라는 사상 최대의 병력을 동원해 다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장수는 바로 을지문덕이었죠. 살수대첩. 을지문덕은 정면승부 대신 지구전과 유인전을 펼쳤습니다. 수나라 군대를 깊숙이 끌어들였다가 보급이 끊기고 병사들이 지쳐갈 무렵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했죠. 612년 살수지금의 청천강에서 벌어진 살수대첩.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를 강물로 몰아넣어 30만 중 27만을 전멸시키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 패배로 수나라의 위신은 무너지고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죠.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고구려. 수나라와의 전쟁, 특히 살수대첩의 승리는 고구려가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군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양왕과 영유왕 시기의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고구려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었죠.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고구려의 힘을 세계에 알리다. 고구려 vs 당나라, 안시성 전투와 멸망의 서막. 7세기 중반 중국을 통일한 강력한 제국 당나라. 그 황제 당태종은 동북아시아의 강국 고구려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645년 드디어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당태종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고구려의 성 하나하나가 함락되며 위기는 고조되었죠. 그러나 마지막 보루 안시성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주 양만춘과 고구려 군사들은 끝까지 버티며 당나라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당군은 거대한 흑산까지 쌓아 공격했지만 오히려 무너져 내리며 대패했고 당태종은 결국 철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대승이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전략을 바꾸어 한반도의 신라와 손을 잡고 당신라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의 말갈과 손을 잡아 맞섰지만 지속되는 압박 속에서 국력은 점점 소모되기 시작했죠. 오랜 전투로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645년 안시성 전투, 양만춘과 고구려의 승리는
당태종조차 두려워한 위대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신라와 당나라의 끊임없는 압박이라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시성의 승리,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그림자. 고구려 연개소문 사후, 고구려의 내분. 강력한 권력자 연개소문이 세상을 떠난 뒤 고구려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죠. 연개소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남생, 차남 남건, 셋째 남산. 원래는 맏아들 남생이 권력을 이어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동생들이 그를 밀어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분노한 남생은 결국 당나라로 망명하여 자국인 고구려를 공격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죠. 남건과 남산은 권력을 나누었지만 서로 불신하며 나라를 하나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백제 멸망 이후 신라와 당나라의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고구려는 힘을 모으지 못했죠. 결국 내부 분열은 외세에 틈을 주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고구려는 강철처럼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아들들의 내부는 고구려의 힘을 갉아먹었고 멸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부의 분열 강국 고구려를 무너뜨린 또 하나의 전쟁. 고구려 멸망. 7세기 후반 동북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던 고구려. 그러나 내부 분열과 끊임없는 전쟁 끝에 마침내 멸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668년 보장왕 시기, 당나라와 신라는 연합군을 조직해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연개소문 사후 혼란에 빠진 고구려는 강력한 방어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결국 당신라 연합군은 수도 평양성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도 평양성은 함락되고 보장왕은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세운 나라, 7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고구려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민들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흩어졌고 그들은 훗날 발해 건국 등 새로운 국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정신은 멸망 이후에도 동북아시아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668년 고구려 멸망, 그러나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